자, 2025년 수능 특강 문학 현대소설 3 최만식의 명일입니다. 아마 이 명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는 내일이라고 부르는 걸 텐데요. 관공서나 아니면 군대 가면 아직도 명일이라는 말을 쓰기는 써요. 되게 공식적인 용어일 때는 쓰긴 쓰는데 보통은 요새는 잘 안 쓰죠. 일본어에서는 아직 그 한자로 쓸 때 내일을 명일이라고 하긴 합니다. 이렇게 명일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아시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녁거리가 없지? 범수는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라는 거는 이제 전당포에 맡겨서 돈 빌린다는 거죠. 맡기고 돈 빌린다. 자, 뻔한 속이지. 물어서 뭐해요? 영주는 풀 죽은 대답을 한다. 아마 부부인 모양이에요. 그럼 저 양복이라도 재펴오구려. 그것마저 재피고 어떡할라 그래요? 그렇게 소중하게 양복을 입고 출입할 일은 뭐 있나?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근데 지금 범수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소리죠.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소식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버리면 취직을 못하게 되니까. 남편이 취직을 못했네요.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다. 아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참 희한한 성미도 다 보겠네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않았다. 정말 큰일 났어요. 하도 막막한 때는 죽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학교는 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지경이 됐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지.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다. 범주와 영주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다.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다. 그는 하다못해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된다고도 하고, 또 그의 악지로 그의 성질을 볼 때 그만한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않았다. 섣불리 공부를 시켜봤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거충이가 될 것이요.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될 뿐 아니라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않는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해서 산술이니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를 우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기에는 그게 미덥지가 못했어요.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서 대답을 또 되풀이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내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여보, 당신은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어쩌라고 그래요? 낸들 희망을 따르고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라도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 돼서 잘 살게 하자는 생각은 나도 똑같은데 내가 생각한 방법이 맞으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막벌이 노동자나 돼서 남의 돈이나 받지 잘 될 게 어디 있어? 그건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뻔히 눈앞에서 지금 증명을 보면서도 그래? 뭐가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거 참. 임자도 여자 고등보통학교, 이 고보라는 거는 고등보통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맞췄지? 나도 대학 나왔지? 그런데 지금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못 봤어? 공부한 게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이지. 세상 탓이야. 이런 세상에라도 남은 제가끔 공부를 해서 잘들 살아갑디다.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 살게 돼요. 내가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할게. 들어볼래요? 듣기 싫어요. 영주는 말로는 남편을 못 당하니까 톡 쏘아버렸어요. 들어봐요. 자, 내가 1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놈의 돈을 어떻게 할지 만만치가 않거든. 돈을 넣을 곳이 없단 말이야. 알겠어? 말해봐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지 않았어?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무심코 대답을 해버려요. 거 봐 글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다는 것이 1원 가진 사람이 1원을 널어두려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어째서 그래요? 지갑을 쓸 때가 있어야지.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거든.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알겠어? 아, 난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게도 쉽지가 않지. 하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야.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영주와 누구야? 이 남편과 영주 같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모두 다 헛개비야. 그리고 중간 생략함이죠. 자, 이게 몇 돈중이지요? 그래서 아까 눈동 들인 금비녀. 이거 보니까 이거 아내한테 선물 주는 모양이에요. 자, 손바닥에 놓고 촐싹거려 보면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서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2억에 빼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듯이 양손에 올려놓고 촐싹거려 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긴장이 되어가지고 점원이 닷돈 2푼중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동안에 손빠르게 하나를 요술하듯이 소매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맞닥뜨리고 보니 아, 이 사람 지금 훔칠라 그랬네. 바꿔치기 해가지고. 근데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또 담보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락지, 이거는 반지 얘기하는 거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런데 그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상, 이 반지 가게 얘기하는 거죠.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이 화신은 옛날에 종로에 있던 백화점 이름입니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 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마한 금비녀와 함께 감쪽까지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이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거를 상상하니까 자기가 너무 오싹한 거지.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바쳐서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양심이 있는 거죠.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가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자, 여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내적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날이 나오지 아니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범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배운 사람, 대학까지 나온 배운 사람인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그런데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자기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적 갈등이 심해진 사람의 어떤 그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문제 한번 가 봅시다.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어떤 상황이었나? A는, 아내랑 같이 그 비유하면서 약간 말싸움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B는 그 금은방에서 점원 앞에서 이 금비녀를 훔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장면이죠. 자, A와 B에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의 kun명이 전환된다. 공간의 이동 아니죠. 자, A와 B에는 모두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인물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가 드러나고 있다. A에는 이제 뭐 학교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럴듯한데 지금 B에서는 그 금은방에서 물건 훔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 3번. A에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B에는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이야기 밖 서술자가 그랬나? A에서? 지금
요런 부분이 이야기박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대사잖아요. 지금 영주가, 범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 이런 거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기도 하네요. 그런데 서술자에서는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A에서 인물의 가치관이 A에서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는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거겠죠. 그리고 B에서는 이게 맞다고 봐도 되겠죠. 자, 4번. A에서는 겉모습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B에서는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외양 묘사 안 했죠. 자, 5번.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이, 그렇죠, 이거는 드러났고, B에서는 내면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답이겠죠. 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뻔한 사실을 묻는 남편을 혼내고 있다. 기억. 뻔한 속이지 물어서 뭐하오. 그렇죠. 맞겠고, 양복을 잡히려는 남편의 제안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을 것 같은데.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그렇죠. 디귿.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디귿. 자, 이제 세상은 우리 같은 인간이 못 살게 되어 들어보려고. 그렇죠. 설득하려 하고 있죠. 자, 아내가 자기 생각을 따르기로 한 것에 흡족해하고 있다. 리을. 거봐, 글쎄. 이거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건 대답한 거지 아내가 자기 말을 따르기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죠. 자, 3번. 1원과 지갑에 대한 범수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원은 지갑을 사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아니고요. 1원으로 산 지갑은 쓸모가 여러 가지이다. 아니고요. 1원으로 지갑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럴듯하고, 지갑을 채우기 위해 1원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자, 지갑에 1원보다 적은 돈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니겠죠.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자, 명일의 주인공은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한대요. 자,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면서 양심 있는 지식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끔 하면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대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자, 반가운 소식. 이거 취직이죠. 영주의 한심한 기대는 범수가 일지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 이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맞겠죠. 자, 산술이니 이러니 또한 간단한 지리 역사는 범수가 자식들이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판단한 것들이겠군. 이게 틀렸겠죠. 왜냐하면 지금 범수 같은 경우는 지식인으로서 자식들을 지식인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안 되겠죠. 자, 3번.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마쳤고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다고 하는 범수의 말을 통해 범수와 영자가 높은 교육을 받았다. 그렇고, 자, 남은 제각각 공부를 해서 잘들 살아간다는 말은 영주는 그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5번.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는 범수는
지식의 무용함을 인식하면서도, 그렇죠. 자존심이랑 윤리의식을 못 버린 거죠. 그래서 반성하니까.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그리고 변형 문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